환영합니다. 저는 화웨이 노바 14 프로이고 오늘 이 기기의 초기 설정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휴대폰을 처음 켜면 지금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언어 선택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목록이 있는데 마치 거품처럼 정돈되지 않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끔찍한 거품들 중에서 자신의 언어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언어를 찾으면 그걸 클릭한 다음 계속하기 전에 지금 시작하기를 클릭하세요.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시각에 문제가 있다면 읽기 보조 기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확대 기능을 켜거나 글꼴 크기 같은 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폴란드를 찾을 수 있는지 볼까요? 폴란드 하나. 그리고 여기엔 없네요. 역시나 폴란드는 없는 것 같아요. 폴란드는 존재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좋아요? 무슨 일이죠? 우리 또다시 분할된 건가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짜증나네요. 다른 지역들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폴란드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여기에서는 아마도 본인이 사는 곳이 아닐 수도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별히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특정 지역을 한번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따지고 보면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굳이 유럽연합을 선택하는 이유는 만약 향후 유럽연합 내에서 주로 일어나는 소비자 친화적인 법률 제정이나 긍정적인 변화가 새롭게 생길 경우에 해당 지역을 선택하신 여러분들도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그 혜택과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바로 내일이라도 유럽연합 측에서 이곳과 관련해 어떠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 구글이 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이거 정말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구글. 제가 그렇게 썼는데, 아니, 사실 여기서는 구글이 좋은 예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기술적으로 구글이 아니라 화웨이 자체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화웨이라고 합시다. 만약 화웨이가 유럽에서 기기를 판매할 계획이라면 더 이상 어디에서도 광고를 표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광고를 차단해야 해요. 맞죠? 그리고 만약 화웨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당연히 휴대폰을 판매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계속해서 휴대폰을 판매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그들의 애플리케이션에서 광고를 없애야 할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률 변경에 맞춰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죠. 그리고 당신이 이 지역 출신이라고 선택하면 가정상으로는 만약 당신이 여기 출신이거나 여기 출신이라고 선택했다면 이 변화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면 화웨이는 아마도 강제로 요구받는 지역에서만 이 법을 준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솔직히 말해서 광고는 기업들이 돈을 버는 가장 큰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구글을 보세요. 그들이 사업을 하는 방식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들은 유럽연합에서만 법을 준수하고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무시하며 지금까지 해왔던 현상 유지를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유럽연합처럼 선택하라고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용 약관으로 넘어가 보죠. 이제 여기에는 사용자 동의서와 기본 서비스 명세서, 데이터 암호화 안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짜증난다고 생각해요. 이게 화웨이 제품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최종 사용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동의서 같은 건 말이에요. 뭐 좋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법적 정보일 뿐이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아마도 그들을 고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걸 실제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아무도 이걸 제대로 읽지 않죠. 기본 서비스 명세서입니다. 이제 저를 정말 화나게 하는 건 마지막 거예요. 데이터 암호화 안내입니다. BI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기기를 공장 초기화하면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뭐 내 데이터가 암호화된 건 좋네요. 혹시 글쎄요 이런 걸 언급해 볼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누가 이걸 복구할 수 있는지요? 그냥 미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요. 누가 이걸 복구할 수 있나요? 정말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이건 마치 내 집이 잠겨 있다고 말해주면서 그런데 말이야. 내 주변 이웃 모두가 내 집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랑 똑같아요. 대단하네요. 그게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고요.
또 다른 점은 이게 여전히 안드로이드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는 꼭 가장 안전한 운영체제라고 할 수 없고, 솔직히 말해서 거의 모든 정부가 이 말도 안 되는 시스템에 뒷문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냥 바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데이터 암호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아무 쓸모도 없죠. 그리고 그만큼이나 무의미한 겁니다. 마치 당신의 기기를 잠그는 열쇠가 있는데 주변 모든 사람이 당신 집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어쨌든 다음은 심카드 삽입 단계입니다. 지금 하거나 건너뛸 수 있지만 이 과정은 원하는 방식대로 기기를 설정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므로, 만약 건너뛰기를 선택하면 네트워크에 연결하라는 강제 메시지가 뜰 거예요. 왜냐하면 맙소사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고 설정을 완료할 수 있으면 안 되니까요. 곰돌이 푸가 내가 내 데이터를 넘기지 않는 걸 못마땅해 하나요? 그러니까 결국 선택지를 준다고 설계된 설정 과정에서 뭔가를 강제로 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럼 대체 설정 과정의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 결국 나는 이 형편없는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밖에 없겠네요. 맙소사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고 스마트 기기를 쓸 수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이 기기는 내가 그렇게 하는 걸 허락할 만큼 똑똑하지도 않은가 봅니다. 그럼 계속 진행해보죠. 다음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는 화웨이의 일반적인 안내문이니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웨이가 안드로이드로 구동되고 있네요. 더 말이 필요할까요? 다음은 데이터 보호, 기기 보호입니다. 이 부분은 꼭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는 여러분의 휴대폰이니까 사진이나 동영상 개인정보 같은 게 들어있다면 기기를 잃어버렸을 때 누가 주워도 그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핀, 패턴,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거기에 지문이나 얼굴 인식 같은 추가 인증을 더하는 게 좋습니다. 지문이나 얼굴 인식은 추가적인 보안을 제공하는 건 아니고 단지 기기 잠금 해제를 좀 더 편하게 해줄 뿐입니다. 그리고 지문이나 얼굴 인식 혹은 둘 다 사용하려면 반드시 핀, 패턴, 비밀번호 중 하나를 잠금 해제 방식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생체 인식 방식이기 때문에 생체 인식은 100% 신뢰할 수 없거든요. 저는 여기서 패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6자리 핀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여기서 비밀번호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패턴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 이렇게 할게요. 이제 패턴을 2번 입력한 다음 완료를 누르면 설정이 끝납니다. 이제 자동으로 원한다면 이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추가하라는 안내가 뜰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정 과정에서 하는 모든 것은 나중에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다음으로는 자녀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해서 원하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없어서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은 화웨이 아이디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아이폰의 아이클라우드 같은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폰의 아이클라우드나 그쪽에서 제공하는 것과 비슷하죠.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가입을 유도하려는 것 같네요. 그래서 클라우드 저장소, 내 기기 찾기, 앱 갤러리, 이건 기본적으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와 같습니다. 화웨이 월렛, 그냥 지갑, 화웨이 비디오인데 이상하게도 계정이 필요합니다. 등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왜 그런지 알겠네요. 아마도 비디오를 대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프로그램 같은 걸 볼 수 있게 해주거나. 그래서 음악도 마찬가지로 애플 뮤직처럼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설령 사용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 단계에서는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가장 말도 안 되는 선택지인 화웨이 아이디가 없거나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 문장에서는 로그인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폰에서도 똑같은데 그때는 나중에 할게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전 페이지에서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건너뛰기라고도 표시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나가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사실을 말하자면 여러분도 화웨이 아이디에 로그인하는데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화웨이 아이디에 로그인하면 앱 갤러리 같은 것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싶지 않더라도 앱 갤러리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든 다운로드 하려면 화웨이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인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마이크로지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플레이 서비스이고 나중에 플레이 스토어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화웨이 계정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려면 화웨이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브라우저에서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다면 예외겠지만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HMS 코어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 아이디 통계입니다. 이건 그냥 추정용 쓰레기이기 때문에 바로 꺼버릴 겁니다. 이건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분류한 다음 광고를 보여주려는 겁니다. 두 번째 옵션인 맞춤형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쓰레기는 꺼버리고 넘어가면 됩니다. 둘 다 꺼주세요. 이런 것들은 이상하니까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여러분에 대한 프로필을 만들어서 어떤 광고를 보여줄지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이런 헛소리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걸 감수해야 하죠? 여러분이 이런 걸로 돈을 받지 않는 한 광고나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온갖 헛소리를 공유하거나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받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음은 향상된 서비스입니다. 이게 뭔지 직접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대체로 여러분에게 데이터를 공유하게 해서 따옴표 열고 기기의 작동 방식을 개선한다, 따옴표 닫고 이런 식으로 말하려는 겁니다. 아니면 그런 헛소리죠. 이 기기는 여러분이 돈 주고 산 겁니다. 여러분의 데이터를 공유해서 그들이 자기네 기기를 개선하게 해주는 건 여러분에게 전혀 이득이 아닙니다. 기기는 살 때 이미 개선됐어야죠. 나머진 그들 책임이고요. 개선은 마음대로 하라 하세요. 단 제 데이터는 빼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거절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자 경험 개선 프로그램도 똑같습니다. 그래 아니야. 너희는 내 데이터 못 가져가. 꺼져. 분석 정보 공유도 싫고 위치 서비스도 꺼져버려. 이 부분은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나중에 선택할 수 있으니 여기서 완전히 비활성화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활성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활성화되는 것 같고 실제로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볼 건데 일단은 나중에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싶다면 활성화를 선택하고 계속 진행할 수 있고 아니면 수동 업데이트를 선택한 다음 활성화하지 않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설정에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가족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화웨이의 폰 클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전 기기가 있다면 폰 클론을 다운로드해서 그 기기에서 이 기기로 데이터를 옮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모두를 위해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의 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화웨이가 직접 올린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몇 년 전부터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구버전입니다. 이는 화웨이가 제재 이후로 이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작업을 하려고 한다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화웨이 공식 웹사이트를 찾아 그곳에서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이 버전이 최신 버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 기기를 서로 연결해서 이전 기기에서 이 기기로 데이터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모든 데이터를 새 기기로 옮기는데 아주 좋으며 정말 완벽하게 작동하니 꼭 활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옮길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클라우드 백업에서 복원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대부분의 데이터를 옮길 수 있습니다. 구글 백업은 별로지만 이 방법은 정말 좋습니다. 어쨌든 넘어가서 저는 복원할 데이터가 없으니 새 기기로 설정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제스처 방식의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내비게이션 변경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그게 더 편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스처를 계속 사용할 거고 이제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사실상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뜻이죠. 앱 갤러리 때문에 진행이 막혔네요. 이 쓸데없는 것들 다 다운로드 할 거냐고 묻네요. 그쵸? 이런 쓸데없는 것들 다 필요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운로드를 하긴 할 건데 전체 선택을 했다가 전체 선택 해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일부가 필요하다면 원하는 것만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저는 그 팝업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팝업인가요? 고마워요. 이제 광고 받는 게 정말 좋아졌네요.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 위치 설정을 보니 실제로 꺼져 있네요. 이 버튼을 누르면 어쨌든 어느 정도 위치가 꺼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